전신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신 관리. 자, 전신 관리의 정의 및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전신 관리라고 하면은 전신, 인체의 모든 부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전신 관리의 목적 및 효과로서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서 세포 재생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며 몸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완화, 정신적, 육체적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요. 자, 전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는 전문가와 상담 후 관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최대한 부작용 없는 관리를 해야 하며 병원 시술은 금합니다. 전신관리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신관리의 효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전신관리는 어떤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전신관리는 피부결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다음 혈액 및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고 영양분 흡수를 시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자, 그런데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육체 피로를 풀어준다.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전신관리 종류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관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스웨디시 마사지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요. 저희 지금 피부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에 적용되는 마사지 기법으로서 체육학과 생리학과 체육학을 바탕으로 1812년 스웨덴에 있는 퍼할링 닥터가 개발한 마사지입니다. 퍼할링에 의해서 세워진 마사지 기법으로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마사지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요. 시술 방향은 심장에서 밖으로, 발에서 심장 방향으로 향하고 근육결 방향으로 관리하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쓰다듬기, 떨기, 반죽하기, 두드리기, 꼬집기 등 5가지 동작으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본 테크닉이 매뉴얼 테크닉에 쓰여지는 기법입니다. 마사지 효과로는요. 관절 운동 범위를 향상시키고 근육을 풀어줍니다. 인체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세포 재생을 시켜주고 림프 순환을 돕고 피부에 탄력을 부여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디시 마사지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테크닉으로 가장 기본적인 마사지의 매뉴얼 테크닉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락 마사지가 있는데요. 자, 경락 마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락 마사지는 동양의학과 마사지를 경합하여 체계화된 마사지 방법으로
경락의 흐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방법은 인체의 순간적인 강한 압력과 자극으로 기의 흐름을 순환시키는 방법인데요. 마사지 효과로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통증을 감소시키고 인체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어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혈자리를 눌러줌으로써 심장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주며 기순환을 시켜서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림프 마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마사지는 림프를 순환시킴으로써 세포의 대사물질과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요. 에밀 보더라는 박사에 의해서 1930년 개발된 물리치료요법입니다. 처음에 물리치료요법으로 개발을 했다가 점차 마사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마사지 요법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요. 동전 500원짜리를 올려놓은 무게와 압력 정도로 가볍게 실시해야 하는데요. 맥 뛰는 속도로 1초당 맥 뛰는 속도로 시행을 합니다. 림프 방향대로 실시하며 실내에 소음이 없도록 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감을 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자, 마사지 효과로는 림프 순환을 시켜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요. 심신 안정을 도와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며 피로회복과 숙면을 통해 면역력 향상을 시키고 특히 림프 마사지는 부종에 효과가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민감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예민 피부에 모두 적당합니다. 림프 마사지 부적용성 피부도 있는데요. 자, 림프 마사지에 적합하지 않은 피부로서는 급성 염증 질환자, 자, 신부전증 환자, 천식 환자, 결핵 환자, 저혈압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암 환자 등은 림프 순환을 시키면 질병이 더 빨리 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림프 마사지의 부적용증으로 림프 마사지의 부적용증 피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로마 마사지입니다. 아로마 마사지는요, 아로마 오일의 유효 성분을 피부 속에 흡수시킴으로써 영양을 공급하고 추출한 아로마 오일의 향기를 뇌의 신경 전달에 보냄으로써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향기 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로마 오일에 들어있는 향기를 코로 흡입하고 뇌에 영향을 줌으로써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요. 에센셜 오일을 베이스 오일과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오일과 꼭 함께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적절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오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일 알러지가 있는지 꼭 피부 테스트를 한 후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일은 신선하게 유지하여서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변질된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화되지 않은 오일을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로마 마사지의 효과는 아로마 마사지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죠. 그 다음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보습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질병에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효과로서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반사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반사요법은요, 인체 축소판인 발의 반사를 자극함으로써 장기 및 관련 부위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마사지를 얘기하는데요. 관리 방법으로는 봉이나 기구를 이용하여서 발 반사 부위를 자극합니다. 마사지 효과는요,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에 영향을 미쳐 신진대사를 높여주고요. 인체의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발의 피로를 풀어주어서 간접적으로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아유르베딕 마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유르베딕 마사지는요, 인도 고대 의학을 기초로 한 전통 마사지 기법을 말하는데요. 아유르베딕은 우주와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관리 방법은요, 아유르베딕은 시로다라, 아비앙가, 우드바타바, 비치질, 마르바 방법이 있고요. 이 아유르베딕은 약초와 향료로 마사지, 먹기, 두피에 바르기, 적시기, 흡입하기 등으로 관리를 합니다. 아유르베딕 마사지 효과로는요, 피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며 인체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상승시킵니다. 돌을 뜨겁게 데워서 수건을 깔고 신체 부위에 직접 찜질하듯이 하는데요. 또한 오일을 이용하여서 스톤으로 마사지합니다. 스톤 테라피 마사지 효과로는요, 온열 효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며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림프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면역력을 상승시키며 몸의 체온을 올려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진대사를 促진합니다.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몸의 독소 배출을 돋습니다. 바디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디랩은 랩이나 시트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감싼 후에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바른 후에 랩을 씌우고 한 20에서 30분 정도 관리를 합니다. 피부가 호흡할 수 있도록 랩을 씌울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사지 효과로는요, 바디랩의 마사지 효과는 셀룰라이트 분해하고 셀룰라이트를 배출시켜 비만 관리에 주로 사용하는 마사지 요법인데요.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서 순환을 원활히 합니다. 또한 랩핑을 했기 때문에 제품 흡수에 용이하겠죠. 달라소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소 테라피는 그리스어 달라와 바다와 테라피 치유의
합성어로 해양요법입니다. 해수의 미네랄 성분을 피부 속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해수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노폐물을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사지 효과로는 피부의 재생과 노화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림프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수요법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요법이 있는데요. 수요법은 물로 전신 관리하는 요법으로 물의 온도, 수압, 성분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요법은요, 원풀을 사용하여서 목욕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아로마 제품, 소금, 해초, 약초 등을 사용하여서 수압으로 마사지를 하는 기법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의 효과로는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며 혈액순환 촉진을 도와서 발한작용, 더워서 땀이 나는 작용을 말하는 거죠. 발한작용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에 매우 좋은 마사지로 수요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종을 감소시키고 림프 순환을 돕고 피로 회복과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하며 피부 탄력, 각질, 탈락도 잘 되게 도와주는 마사지 효과입니다. 타이 마사지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이 마사지는 태국의 전통 마사지 기법인데요. 손과 다리를 이용하여서 스트레칭과 지압 등을 하는 마사지입니다. 관리 방법으로는요, 처음은 발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마무리합니다. 신체를 당기고 비틀고 발로 밟아서 근육을 강하게 풀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마사지 효과로는 신체 스트레칭을 시켜서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요. 근육을 풀어주어 통증을 경감시킵니다. 시아츠 마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아츠 마사지는요, 일본 전통 마사지를 말하는데요. 시아츠 마사지는 경락과 지압을 혼합한 형태의 마사지로서 자세를 올바르게 잡아주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마무리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무리의 정의는 얼굴 및 전신 관리가 종료된 후에 화장품 도포, 마무리 스트레칭, 고객 관리 등을 상담 등을 통해서 상담 등을 통해서 피부를 관리,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마무리 과정의 효과로는요, 피부를 깨끗이 정돈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피부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어 햇빛 노출을 방어합니다. 자, 마무리 방법에 있어서 화장품 도포는요,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앤 립크림, 수분크림, 영양크림, 자외선 차단제 순으로 발라주도록 합니다. 마무리 스트레칭은요, 장시간 좁은 베드에 누워있는 신체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고객을 일으킵니다. 고객관리 상담과 홈케어를 보시면요, 관리가 다 끝난 후에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를 대접하고요. 고객에게 그날의 관리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 관리 예약을 잡도록 합니다. 그 다음 홈케어 제품과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을 친절히 배웅합니다. 개념 찾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관리 시 마무리 단계의 작업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지요.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피부 정돈 및 영양 공급, 스트레칭, 자외선 차단 크림 도포. 자, 마지막 4번은 얼굴에 혈잡을 지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마 유사 행위로 간주되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피부관리 실기 시험에 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용학은 전체적인 실기 시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국가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험자 여러분들의 미용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